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가,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구간에서만 매수하시는 것을 강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장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지, 즉 초입이거나 저점인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 금요일 종가 기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과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 왜 급등했고 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관점, 재무적인 관점, 그리고 청산가치적인 관점에서의 종목들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제 방송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들, 우리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주 전략에, 그리고 여러분들 3월달 투자 전략에 잘 반영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일단은 우리가 초저점 기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초저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앞자리를 따서 우리 초저점에서 좀 공략을 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초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통상적으로 우리 급등주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자, 전고가까지 시세가 이미 분출된 고가에서 우리 더 갈 걸로 좀 예측을 하면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차익 실현 떨어지고 가격이 무너지면은 이 공포의 구간, 과대 낙폭의 구간에서의 이제 저는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저점을 다졌다가 이중 바닥을 다지는 자, 이 구간을 저는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떨어질 때 이 공포를 이기고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공포에 매수해라. 이 말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서 저점이 확인되고 이중바닥을 다지는 가격에서는 자신 있게 베팅해서 또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들, 그리고 3중바닥 구간에서는 자신 있게 또 베팅을 해서 또 큰 상승을 또 노려보는 전략들, 이렇게 1년에 몇 번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은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닥에 잡아서, 이중바닥에 잡아서, 삼중바닥에 잡아서 이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올 때까지 잘 기간 보유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략은 자, 초입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초입은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가격 조정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어떤 토막?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50% 정도의 고가 대비 폭락이 나와줘야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목을 매수를 권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이면은 잘못 물렸을 때 여러분들이 5%, 3% 수익 내려고 매매를 진행하다가 손절가 대응을 못할 경우에는 크게 밑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경우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무너지고 그리고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 라인들을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게 된다면은 이 자리가 저는 바로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따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이 수반된 우리 캔들의 구간을 저는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가기거가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물으면은 자, 손익비, 즉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밑으로는 저점이 확인됐어요. 하지만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장기평 라인을 우리 뚫어내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가기거 요건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1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 2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 3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을 돌파할수록 강한 추세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폭락하고 옆으로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매집이 끝난 종목이 장기평 라인을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자, 그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수익을 챙길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계산기를 하나 좀 켜놓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산기를 켜놓는 이유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기업 청산 가치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시간 종목들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자, 금요일장 우리 FN 리퍼블릭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뀐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우리 FN 리퍼블릭이 최대 주주가 바뀐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차트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상 요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조금 더 키워놓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우리 요 종목의 큰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자, 48,000원. 근데 최근 저가가 자, 1,000원까지 낙폭을 확대합니다. 자, 4만 원짜리가 1,000원까지 마이너스 40분의 1 토막. 거의 마이너스 몇 프로죠? 자, 거의 96%, 7% 이상의 낙폭을 크게 확대를 했었는데요. 자, 많이 무너지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자, 이 자리에서 또 강하게 이제 상한가도 한번 만들고, 이 캔들 수급 들어온 캔들에서 저점을 다져나가다가 자, 오늘 이제 종가상, 자, 금요일 종가상 요 구간에 매물 라인들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뭐가 터지고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매물 라인들을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슈팅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이 19년도 적자, 20년도 적자, 21년도 적자, 그리고 자, 2022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요. 자,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은 네, 우리 FN 리퍼블릭이라는 종목이 4분기에도 적자가 지속이 된다면, 자, 우리 FN 리퍼블릭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4개년도 연속 적자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의 가격대가 자, 과거의 상승을 자,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우리 시세도 유입된 초입의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직전 매물대를 자, 뚫어내는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고 상한가로 종가 마무리가 된 상태지만은 자, 우리가 3월 17일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될 건데요. 자, 이때 4개년도 연속 적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자, 보유자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3월 3일 혹은 3월 10일까지 우리 이 장기평 라인대 매물대 2,500에서 2,700원 라인대에서 보유자분들 익절 관점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FN 리퍼블릭 최대 주주가 바뀐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베노 홀딩스 외에 2인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내용이고, 자, 변경 일자는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자, 이제 납입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부분, 자, 베노홀딩스의 2인 최대 주주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공시가 2월 24일, 네, 오늘 이제 3시 25분경에 좀 나왔던 것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자, 장중에 공시는 아침에 나왔는데, 자, 아침에 이제 나왔던 공시가 정정됐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아침 개장하자마자 이제 베노홀딩스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납입했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자, 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납입한 부분은 자, 요 종목의 관리 종목에는 지정이 될 수 있지만 기업 존속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새로운 최대 주주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더라도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새로운 최대 주주가 베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자, 우리가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우리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뭐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또 종목을 보면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 자, 요 종목이 또 오늘 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를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어디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자, 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에서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거래량이 터진 요 캔들에서 자, 1년 동안, 2년 동안 장기평 라인대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저는 초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인공지능 테마가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 이 자리에서 이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자, 요렇게 자, 요 초입인 구간에서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화요일 장대양봉, 수요일 장대양봉, 목요일 상한가, 오늘도 자, 2연속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자, 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단계에서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기 평라인대를 강하게 뚫어내는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인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처럼 나도 폭락하고 기간 조정 거치다가 초입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좀 압도적인 상승을 같이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노랑톡 입장 방법 참고하셔가지고 노랑톡에서 초입인 종목들 매일매일 관심 종목으로 공유받아서 여러분들도 단기 수익 많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제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 자, 오늘 어쨌든 이제 2연속 상한가 그리고 점 상한가라는 우리 작전이 어떻게 보면 또 걸렸기 때문에 자, 오늘장 종가 기준 우리 6,700원 라인을 다음 주 월요일에 이탈했을 때는 보유자분들 익절 관점으로 네, 매매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좋은 회사라기보다는 네, 우리 테마성 이슈, 즉 인공지능, 바이오, 융합 이런 쪽으로 테마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자, 결국에 우리 급등주 그리고 테마주 대폭등한 급등의 끝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네, 과거에도 주가가 크게 무너졌었던 과거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니까 자, 올라갈 때 신고가 갱신할 때 여러분들 행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MDS 테크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공략주로 공략을 해서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0% 이상의 상승을 네, 노려보게 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요 자리. 자, 과거에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는 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우리 공략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자, 무상증자 공시가 뜨고 주가가 이제 장대 항목을 한번 뽑아냈고요. 그 시가 눌림에서 급등이 나왔고 권리락 이후에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서 요 자리까지 좀 낙폭을 네, 확대를 했었던 종목인데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 요 자리 폭락한 바닥에서 자,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는 게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적자가 지속돼서 감사보고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무상증자 물량이 요날 시간으로 나와서 요날 급등이 나왔는데요. 무상증자 공시가 뜨고 나온 캔들의 시가 라인,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우리 눌림목 구간까지의 낙폭을 깨고 더 낙폭을 가져간 공포의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권고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공략주로 공략을 하고요. 일주일 만에 상한가를 잡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 낙폭에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1월 말일에 공략을 했었던 MDS 테크라는 종목이 자, 2월달 상한가 갔고요.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우리 엔비디아가 이제 폭등이 나오는 네,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키워드는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으로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가르치고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제 딥러닝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그래픽카드, 고성능 반도체가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사 MDS 테크가 직전에 고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오늘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분들에게 요 종목 오늘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공략을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상한가를 갔지만 제가 1월 말일에 공략해서 상한가를 2월달 2번 잡아낸 종목으로 우리 MDS 테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종목도 이제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요 자리 자, 직전의 고가 라인. 자, 3,300원 지지선 잡고 3,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좀 추가 시세 노려보시고요. 3,300원을 깨게 된다면은 자, 과거처럼 요러한 과거처럼 이제 고가 라인대에서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고가 3,000원에서 최근 저가 1,700원까지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의 낙폭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 인공지능, 챗봇, 반도체 이쪽으로 테마가 불 때 고가 매도 그리고 익절선은 3,300원 대응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자, 이번에 또 이제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 종목도 자, 요번에 이제 인공지능 요런 쪽으로 테마가 또 붙으면서 또 시세가 또 분출이 됐습니다. 챗봇,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고점과 저점을 좀 제가 선을 좀 그어보고 싶은데요. 자, 그냥 펜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과대납폭의 구간과 그리고 기간 조정의 구간, 이 기간 조정의 끝을 마무리하는 우리 초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가 4천원, 5천원짜리가 이 고가 10,000원까지 벌써 2배 이상의 시세가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매수보다는 고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어느 구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초입의 자리에서 장기 평 라인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셔서 좀 진입 기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브리지텍 종목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뷰너 종목도 자, 오늘 이제 2년선 라인, 장기 평 라인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자, 직전 고가 라인, 자, 12,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급등했지만 우리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의 테마로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테마주라는 게 결국에는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큰 낙폭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뷰노 종목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지금 반대편에서 가격 조정 충분히 받고 있는 철강주, 중소형 철강,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이제 낙폭을 또 확대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건설주들까지 우리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뷰노 종목도 저는 부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딥노이드 종목이 오늘 또 많이 올랐는데 자, 이 종목도 재무제표 보면은 적자 회사고요. 지금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자, 이 직전에 상한가 고가 라인 자, 1,400원을 뚫어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더 분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이제 분봉상으로 좀 지지선을 체크를 해봤을 때 자, 오늘 분봉상의 눌림 라인 1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지지선 잡고 매매 종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비대면, 진료, 상담 이런 쪽의 테마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유아,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체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자, 과거의 매물대를 뚫어낸 어떻게 보면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요. 자, 25,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6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리고 나서 자, 6분의 1 토막 난 바닥의 구간에서 저점의 구간에서 이렇게 과거의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하다가 자, 요 라인을 지금 다시 탈환하고자 시도하는 그런 트라이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요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이루어내면서 슈팅 자리를 만들었으나 자, 10월달 폭락장에 오면서 수급 들어온 캔들을 이탈하면서 다시 리셋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요 라인이 그러면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요 저항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요 자리가 초입이고요. 이 초입의 눌림 자리에서 또다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직접 매물대를 뚫어내고 우리 중기 저항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자, 일단 테마 자체 뭐 그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우리 비대면 그리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간다 하는 그런 테마 자체는 유효한 테마이지만 자, 우리 재무제표를 바라봤을 때 이 회사는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봤을 때 이 종목은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6분의 1 토막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터지는 초입의 자리이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저점, 우리 재무적으로도 우리 흑자 회사, 우리 기업 청산가치적인 부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라이프 시멘틱스 일단은 보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인공지능 테마가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어디가 저점인지 자, 여기가 10,000원이고요. 여기가 지금 20,000원 라인인데요. 자, 여기가 저는 초입의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코난 테크놀로지 매수를 해야 됐다라고 한다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을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요 초입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도 된다. 하지만 20,000원 대비 지금 150,000원까지 7배가 상승한 우리 대시세 분출의 고가 라인대에서는 자, 누군가는 바닥에 사서
10,000원, 20,000원에서 누군가는 7배, 14배가 지금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가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즉 폭탄 돌리기를 할 때 내가 굳이 그들의 물량을 고가에 받아내줄 이유가 저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자, 작년 3분기 매출액 26억 원인데 단기 순손실이 25억입니다. 자, 26억을 매출을 냈는데 손실이 25억인 거예요. 그래서 테마성 이슈로 지금 주가가 1000% 넘게 저점 대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혹시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빠르게 익절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이제 모비스 종목입니다. 우리 로봇, 인공지능. 자, 이런 쪽으로의 이제 테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급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자, 모비스 종목의 차트를 보면요. 자, 과거력을 볼게요. 자, 3,400원짜리가 1,500원까지 반토막의 낙폭을 가져간 상태에서 오늘 이제 매물대 가격대 돌파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차트만 보면은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자, 가격 조정 반토막 났고요. 초입에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돌파 자리를 만드니까 단기간에 2,800원 갔다가 다시 한번 리셋되고 이 수급 들어온 캔들에 눌린 구간에서 저점과 우리 기간 조정을 충분히 다시 가져간 상태에서 돌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우리 거래량도 수반하면서 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의 우리 저항 라인들을 강하게 뚫어내는 돌파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는 돌파 자리, 즉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재무상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 회사가 계속해서 우리 4개년도 연속 적자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비스가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랑은 또 다른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 정도인데, 자, 지금 코스닥 기업이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 차트만 보면은 매력적인 구간이지만은 속면을 바라보면은 조금 이제 뭐 적자를 병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조금 속병을 좀 앓고 있다. 그래서 3월 17일 감사 보고서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차트는 긍정적이지만 재무가 부정적이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오래 들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직전의 고가 라인, 자, 2,040원 라인과 자, 1,970원 라인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요. 밑으로 지지선 1,970원, 2,04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3월 10일까지 매매 종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상승률 종목, 우리 ITIG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요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오늘 장중에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과거에 3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의 낙폭을 가져갔고요. 자,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80%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오랜 이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요. 근데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내는 돌파 자리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다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저는 이 자리를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목이 지금 ITIG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초입이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 종가 라인을 뚫어내고 요 캔들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가져가다가 이 박스권을, 그리고 이 직전의 고가를 오늘 종가상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캔들 같은 경우는, 자, 12,5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적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제가 요 종목, 자, 재무제표를 바라보니까 회사의 ITIG 2020년도에 적자 25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 22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자, 어쨌든 우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자, 요렇게 좀 보도록 하면은 적자가 약 36억 원 정도 적자가 좀 분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좀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자, 테마성 이슈, 즉 인공지능 테마를 가지고 우리 좀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 종목은 위로의 상방, 전고가 라인 15,000원, 16,000원대까지 보유자분들이 익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바닥에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초입에 공략을 해서 우리는 좀 수익을 만들어 보자. 자, 요 자리가 초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좀 살펴볼 종목은 JLK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JLK 종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JLK가 또 이 종목도 이제 인공지능 테마로 또 올라갔네요. 차트 보면은 자, 14,5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마이너스 75% 가까이 무너지고 자, 요 자리 초입이 어딘지 시청자분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75%가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조정 받고 바로 V자로 안 올립니다. 우리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기간 조정의 매집의 구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혹은 우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리픽싱 시키면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에 있는 물량들을 못 버티고 던지게끔 기간 조정을 줍니다. 자, 그리고 요 자리에서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서 초입의 자리를 만들고 이 초입의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자, 요 캔들부터 시세가 분출되고요. 과거의 매물 라인들을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자, 요 자리를 강하게 지켜주면서 어떻게 됐다? 또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또 직전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또 슈팅 자리가 오늘 종가상 또 이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JLK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폭락했고 바닥에서 주요 매물 라인들을 장기평 라인들을 돌파 시도하는 자, 슈팅 자리를 만들었지만은 자, 재무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자,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건 좋지만 자, 코스닥 기업이고요. 우리 신성장 이제 기업으로 이제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술 특례로 인해서 바로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폐 사유가 발생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기업은 결국에는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뭐 상장 폐지 리스크가 먼 시일에는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 보유자분들 빠르게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의 지지선 5,400원 라인 그리고 위로의 상방은 자, 요 5,800원 라인대를 뚫어냈을 때는 위로 상방 6,500원과 자, 7,200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 라인이 앞으로 JLK의 강한 자,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매도하기 좋은 목표가 저항 라인으로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이 거래량에서 물린 수많은 투자자들이 본전 왔을 때 매도하고 싶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들에 대한 우리 좀 실시간 분석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금요일장 종가 기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 저는 저점 매수와 그리고 이제 초입인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권고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상승한 종목들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본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내 보유 종목이 오늘 좀 마음 아프게 하락한 종목들에서 내 보유 종목이 보인다면은 왜 떨어졌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참고해서 우리 다음 주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DYD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 하한가 갔으니까 핫다 전법으로 해가지고 핫다 기법으로 기술적 반등 노려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 종목의 앞에 관리 종목이라고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올 2020년도 감사 보고서에서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자, 올해 3월달 감사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상폐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리 저점이라 하더라도 이 종목은 빠졌을 때 빠진다고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자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뭐 자금 조달을 뭐 작년 3분기까지 좀 진행을 하긴 했지만서도 또 관리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자, 매수 관점에서 우리 노랑톡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의 관리 종목 사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 종목인데 요목조목 따져서 이번에는 상장 폐지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정확한 판단이 없이는 함부로 매매 안 하시는 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스코텍 종목이 자, 지금 통계적
유의성을 좀 확보하지 못했다. 좀 이런 좀 이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투자 판단 관련해서 이제 주요 경영사항 공시가 2월 24일 오늘 장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자, 투자 유의사항 이런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란다. 환자 61명에게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자,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위약군 대비 통계적 대비에 의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임상에 대한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다. 즉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됨에 따라서 오늘 마이너스 13% 정도의 낙폭이 크게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임상업체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자, 2020년도에 마이너스 281억 원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 자, 적자가 228억 원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시가총액, 우리 오스코텍의 시가총액이 약 7,700억 그리고 마이너스 10% 까졌으니까 시총이 약 6천억 정도가 되는 기업인데요. 자, 어쨌든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7천억까지 평가를 받다가 이 임상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 실망 매물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워낙 제약바이오 종목으로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은 자, 과거의 스타팅 포인트가 6,500원 라인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에서 무너진 가격의 저점이 14,000원 가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이 종목은 3월 말쯤까지 자, 3월 17일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될 거예요. 자, 이때 감사 의견이 적정이 뜨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코로나 폭락장 2020년도 3월달 자, 여기서의 저점 라인 14,000원, 15,000원 요 가격까지 우리 오스코텍 종목이 더 무너지고 감사 의견 문제였고 감사 의견 적정이 뜨는 거를 3월 말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다. 하지만 3월달 감사 보고서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 좀 안 좋게 나오고 적자가 좀 지속되고 이런 종목들은 3월 중순까지는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15,000원, 14,000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좀 호시탐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기억을 잘 못하겠다. 혼자서 타이밍, 우리 저가 매수의 타이밍,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를 같이 또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들어오셔서 우리 오스코텍 종목뿐만 아니라 당일 급락한 종목들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매일매일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이트 서키트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트 서키트의 이제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합병으로 인한 이제 신규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하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종목에 자, 기업 청산 가치를 분석해서 이 종목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산이 보면요, 48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 174억을 빼니까 우리 자본이 315억으로 잡힙니다. 315억 나누기 요 주식의 총 발행 주식수로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면은 1,100만 주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1,100만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 주로 나눴을 때 한 주당 기업의 청산 가치가 약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신규 상장에 대한 붐 때문에 얼마? 25,000원까지 갔지만 제가 판단한 이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청산 가치는 3,000원 정도 가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지만은 시청자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시고 이 합병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저점을 확인하고 2중 바닥과 3중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의 의견 개인적으로 좀 권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 하락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자, 하나시스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시스템 종목도 자, 우리가 과거에 2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자, 방산주로서 시세를 반납한 자, 2중 바닥을 다졌던 가격 라인들이 바로 요 가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만 원에서 반토막이 났고요. 여기가 저는 10만 불짜리 타점. 그리고 이 가격을 깨지 않고 만든 2중 바닥이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 원에서 지금 14,000원까지. 자,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플러스 40%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년 동안의 장기 입형 라인대를 이제 뚫어낸다면은 위로 상방이 15,000원까지 열려 있었겠습니다만은 자, 이 매물 라인들을 추세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장대양봉 기록한 초입의 캔들을 만든 시가 라인, 즉 11,500원까지 추가 낙폭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3중 바닥을 다지는 만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에서 타점에서 좀 진입기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기거 요건의 초입인 캔들의 눌린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BNTG 종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BNTG 종목은 개인적으로 일단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우리 거래 정지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던 엠젠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엠젠플러스, 줄기세포,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작전이 걸리면서 자, 5,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1000% 정도 시세가 2016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2008년도 당시에 저가 9,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또 3배 갔다가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고 지금 거래 재개가 됐지만은 자, 회사는 아직까지도 좀 꾸준하게 적자를 좀 지속을 해 나가다가 이제 흑자로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줄기세포 이런 쪽으로의 지금 테마로 자, 과거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2,000원 가격 라인이었어요. 자, 요 종목의 초입은 어느 자리일까요? 자, 5만 원짜리가 2,000원까지 2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6%가 폭락한 요 이제 저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저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 가격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장대양봉을 기록한 요 캔들이 저는 초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입에서 대시세 분출이 자, 2,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플러스 100%가 이제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약세 구간으로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요. 약세 구간에서는 가능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종목이 우량주가 아니라 실적 적자, 고평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자, 약세 구간에서는 매매를 피하고 이제 강세로 전환될 때 매수해서 단타 수익을 내고 약세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다가 강세 구간이 돌아갈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고 또 약세 구간이 끝날 때까지는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어디서 저점을 다지는지 그리고 3월 말쯤에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우리 감사보고서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3월 17일까지는 물량을 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나중에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 그리고 이중바닥 라인 때 2,000원 부근을 안 깨고 반등할 때 이 자리에서 감사 의견 적정을 필수로 확인하고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BNGT 과거 사명은 엠젠플러스인데 엠젠플러스가 상폐될 위기에 처하다가 이번에 겨우겨우 신라젠과 함께 거래 재개가 됐다. 근데 거래 재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들 꾸준하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저점을 다진 우리 2,000원 그리고 초입인 2,300원 부근 그리고 그 초입의 종가인 2,700원 라인 변곡점 체크하셔가지고 2,300, 2,700, 2,000원 라인 안 깨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감사 의견 적정 확인하고 진입기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공략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은 자, 코드네이처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적자가 좀 꾸준하게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관망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000원짜리가 최근에 지금 1,000원까지 마이너스 75%가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지금 저점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과거 폭락하고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저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을 주고 있는 종목이지만은 자,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회사는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즉 차트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인데 재무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우리 재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시즌까지는 관망하다가 그리고 나서 바닥에 우리 노랑톡 입장에서 공부하시고 우리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이 종목 자, 우리 자기 자본에 대한 기업 청산 가치를 제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면은 자, 자기
자산이 500억이 있는데요. 부채가 300억이 있습니다. 빼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본이 지금 172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172억 원. 172억 원 나누기 동사의 총 발행 주식수로 제가 나눠봤을 때 4,500만 주가 이제 발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4,500만 주로 제가 나누니까 한 주당 기업 청산 가치가 얼마죠? 300원입니다. 지금 주가 얼마죠?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청산 가치는 300원인데 400원이 안 되는데 지금 주가는 1,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이제 관리 종목 된다 혹은 뭐 상패 리스크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 1,030원의 전저가를 깨면은 이 밑으로 하방이 크게 열려 있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만 보면은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의 구간이지만 자, 이 종목 기업 청산 가치 분석해 보니까 얼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400원 밑이다. 그러면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자, X, 청산가치적인 관점에서는 X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차트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트 안에서도 뭐 세력들 평단가, 수급에 대한 이해,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재무제표, 기업 청산가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은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조금 더 공부해 나가고 조금 더 저점과 초입인데 가능하면 장기 입형 라인을 돌파하는 가능하면 우리 청산가치가 높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알고 올바르게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들어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될지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자 이제 노랑톡에서 또 공부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의 9위에 이제 선정이 된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이제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처음으로 긍정적 의견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빠지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력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1,300원짜리가 4,000원까지 큰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 다시 1,500원 라인에서 3,000원까지 또 100% 갔다가 또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은 자, 요런 구간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자, 폭락했습니다. 반토막 이상의 뭐가 있었죠?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이 4,000원, 3,000원에서 1,500원까지 마이너스 50%, 60%의 폭락이 있었고 그리고 옆으로 저점을 충분히 확인한 종목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카메라 모듈,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전장, 자율주행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자, 요 종목의 기업 청산 가치가 제가 이거를 이제 노랑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1,9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자, 종목의 자본 나누기 총 발행된 주식수로 나눴을 때 대략 주당 기업 청산 가치가 1,900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기업 청산 가치가 1,900원이다. 자, 선을 그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1,900원보다 빠졌을 때 매수했다면은 몇십 프로 수익입니다. 빠졌을 때 분할로 접근해 나갔다면은 또 두 번째 수익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세 번째 수익의 기회를 주고 또 1,9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공략했었던 종목이 또 2,200원까지 또 뭐 10% 이상 또 수익권의 매도 기회가 옵니다. 또 1,900원 밑으로 잡았던 종목이 요 라인 2,800원까지 자 900원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900원 40% 정도 또 수익의 기회를 줘요. 또 청산가치 1,900원 다이니까 요 자리 3,000원까지 또 50% 이상의 또 추가 상승의 기회를 줍니다. 자, 여기서도 기업 청산가치 밑으로 빠졌을 때 다시 2,600원까지 30%의 상승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서도 자, 1,9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공략하니까 자, 재작년 자, 2021년도 9월 달부터 지금 거의 2년 2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900원 밑으로 빠지면 뭐다? 매수 기회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바로 캠시스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집니다.
그래서 요 캔들의 초입을 만들어 놓고 2,600원까지 추가 시세를 분출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요 리셋된 구간에서 다시 오늘 마이너스 7%까지 좀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 회사는 우리가 지난 20개월 동안에 추세 하단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초입의 자리를 만들면서 시세를 이제 만드는 듯 했으나, 자, 요 회사가 이제 로또 5년 동안 로또 사업을 이제 신규 사업자로 영위할 뻔했지만은 그 로또 사업이 한 달 만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은 로또 사업을 이제 도맡아서 이제 5년 동안 앞으로 신규 사업자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망 매물 때문에 다시 빠졌는데, 우리 로또 이슈가 없었을 때 차트를 20개월 동안 바라봤을 때 이 종목은 기업 청산가치 1,900원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카메라 모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로 내가 바닥에 좀 종목들을 심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회사가 꾸준하게 자,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로나 터지고 2021년도에 자, 1개년도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자, 지난 2007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대략 2020년도까지 거의 한 12년 정도 꾸준하게 흑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작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시를 보면요. 자, 매출액 50%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30% 이상 증가했다라는 변동 공시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5천억대였다. 근데 22년도에는 매출액이 7,300억으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영업손실 220억에서 영업이익이 129억으로 자,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20개월 동안 저점이자 우리 재무제표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차트상 자, 20개월 동안의 저점인데 20개월 동안 저점에서 실적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면은 로또 사업자가 못됐다 하더라도 이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1,900원 라인에 우리 신화분들이 빠졌을 때 우리 관심 있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긍정적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봤는데, 자, 뭐 그렇게 이제 올라간 종목들,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돌려봤던 종목들, 한 20여 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저점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바로 캠치스 종목이니까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우리 캠치스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그러면 지난 1시간 동안 우리 이야기 드린 부분들 우리 앞으로 매매에 잘 적용해서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흑자인 회사들, 청산가치적인 부분들에서는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서 좀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3월 1일 우리 휴일에도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목요일장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관심 종목으로 노랑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